전하, 데비전 나인 귀열의 배가 이미 숨길 수 없사옵니다. 사람이 많은 대궐 안에서 그 말 한마디는 칼날처럼 퍼집니다. 숨이 멎을 듯 고요해졌다가 곧바로 발소리가 늘어납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고 누군가는 눈을 피하고 누군가는 들키면 끝이라는 표정으로 입술을 깨뭅니다. 임신. 궁녀에게 그 단어는 병보다도 무서운 형벌의 예고장입니다. 이곳에서 왕의 손길이 아닌 아이를 가진다는 건 단순한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궁궐 질서에 난 구멍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아무도 이름을 크게 부르지 않지만 이미 모두가 압니다. 그리고 나인 하나의 배가 불러온다는 뜻이 무엇인지. 감찰상궁의 시선은 방 안을 훑고 문 밖에는 내시가 서성입니다. 들릴 듯 말 듯한 속삭임만 남습니다. 누구랑 미쳤나봐, 말 조심해, 귀까지 달렸어. 궁 안에서 소문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문은 절차의 시작입니다. 누가 봤다, 누가 들었다, 누가 눈치챘다. 그 조각들이 모이면 어느 순간부터는 사실이 아니라도 조사할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조사가 시작되는 순간 이미 반은 끝입니다. 궁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죄 그 자체가 아니라 의심이 굳는 속도입니다. 그런데도 정작 당사자는 말이 없습니다. 귀열은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이불 끝을 움켜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립니다. 울지도 못합니다. 울면 약해지고 약해지면 더 빨리 잡아먹힙니다. 이곳은 위로가 아니라 규율로 굴러가는 집이니까요. 누가 먼저 손을 잡아주지도 않습니다. 잡아주는 순간 그 손도 함께 끌려갈 수 있으니까요. 귀열이 처음부터 대담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사랑 같은 걸 하겠다고 결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사랑을 할 수 없도록 설계된 삶이었고 그래서 더 쉽게 무너졌습니다. 귀열 같은 데비전 소속 지밀 나인은 더 일찍 들어와 더 오래 훈련받고 더 엄격히 감시받았습니다. 아직 뺨에 살이 덜 오른 나이부터 궁으로 들어와 남의 숨소리와 발걸음에 삶의 리듬을 맞추며 컸습니다. 왕실의 침전 가까이는 늘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은 사람의 체온이 아니라 제도의 열기였습니다. 규칙이 덥고 시선이 덥고 말 한마디가 덥습니다. 밖에서는 봄이 와도 이 안의 봄은 소문으로만 옵니다. 대부분의 날은 단조롭습니다. 물건은 정해진 자리에 있어야 하고 수건은 주름이 없어야 하고 차는 식기 전에 올려야 합니다. 임금이나 대비가 부르면 즉시 달려가야 합니다. 지밀은 더합니다. 밤에도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손끝이 떨려도 눈이 감겨도 대령이라는 말이 떨어지면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궁은 사람에게 피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피로는 곧 실수고 실수는 곧 소행으로 기록되니까요. 그래서 궁녀들은 외로움을 생각할 시간 자체를 줄이며 버팁니다. 바쁜 손이 마음을 묶어두는 방식입니다. 궁체를 연습하고 시를 꼬고 다회치기를 하고 바느질을 하고 책을 베꼈습니다. 비번이 오면 다른 처소로 놀러가기도 하고 마음 맞는 동무와 방을 꾸려 속 이야기를 삼키듯 나눕니다. 그런데 웃음은 길지 않습니다. 웃음이 길어지면 누군가가 봅니다. 누군가가 보면 누군가가 전합니다. 감찰상궁의 눈은 죄를 찾는 눈이 아니라 흠을 찾는 눈입니다. 흠이 보이는 순간 그건 바로 질서와 체면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문득 멈춥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등잔이 꺼질 때 손이 멈추는 그 순간에만 진짜 외로움이 올라옵니다. 귀열에게도 그런 밤이 있었습니다. 데비전은 특히 바깥과의 단절이 선명한 곳입니다. 말 한마디가 새어나가면 그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궁중의 내밀이 됩니다. 그래서 궁녀들은 서로를 믿으면서도
완전히 믿지 못합니다. 친한 동무에게도 끝까지 말하지 않는 것이 생존의 습관이 됩니다. 궁에서 비밀은 죄가 아니라 보험입니다. 들키지 않으면 산다는 아주 슬픈 보험이요. 그날 기열은 대비의 처소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복도는 길고 초는 짧고 발소리만 또렷합니다. 마주치는 얼굴이 있어도 서로 묻지 않습니다. 어디 다녀오십니까? 라는 말이 예의가 아니라 위험이 되는 곳이라서요. 귀열은 어깨에 얹은 피로를 내려놓을 곳이 필요했습니다. 사람 하나가 아니라 사람인 척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 하나가 필요했습니다. 데뷔 전의 아침은 늘 조용하지만 그날은 더 조용했습니다. 조용함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조이기 시작할 때의 조용함이었습니다. 감찰상궁은 평소처럼 걸었지만 그 눈빛은 평소가 아니었습니다. 귀열의 동무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눈피함은 배신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누구도 먼저 얽히지 않으려는 오래 배운 본능입니다. 문 밖에서 누군가가 낮게 말합니다. 들어오라 하십니다. 귀열은 일어섭니다. 다리가 풀리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면 그 자리에서 끝입니다.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사람이 아니라 사건이 된다는 것을. 형조에서는 교수형이라 하였사온데 전하께서 참수로 올리라 명하셨다 합니다. 귀열의 이름이 처음으로 공식이 되는 순간입니다. 소문이 죄가 되고 죄가 문서가 되고 문서가 칼이 되는 속도는 숨이 찰 만큼 빠릅니다. 데뷔전 뒤편 사람들 눈을 피하는 좁은 회랑을 따라 넷이 둘이 움직이고 감찰상궁은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앞장섭니다. 그 뒤로 귀열이 갑니다. 손목은 묶이지 않았지만 이미 묶인 것과 다름없습니다. 걸음이 흔들리면 누구도 잡아주지 않습니다. 궁궐에서 넘어지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처리할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내수사입니다. 왕실 재정과 물품을 맡던 곳이지만 이런 날에는 감옥이 됩니다. 가두라는 말은 짧지만 그 안에 갇히는 공기는 길게 사람을 조입니다. 볕은 얇고 소리는 작고 숨소리만 크게 남습니다. 사람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여기서 어떻게 나가나? 궁에서는 그 질문에 답이 없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귀열은 내수사에 갇혔고 옥중에서 아이를 낳은 뒤 사실을 실토합니다. 출산은 원래도 죽음의 문턱인데 감옥에서의 출산은 말 그대로 벼랑입니다. 귀열은 끝까지 버텼을 가능성이 큽니다. 누구의 아인지, 어떤 밤이었는지, 어떤 경로로 만났는지 말하는 순간 상대는 잡히고 상대가 잡히면 귀열 자신이 더 빨리 죽습니다. 이건 사랑의 논리가 아니라 궁궐 생존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귀열이 만난 남자는 궁밖 남자가 아니라 궁중의 틈을 드나드는 글 쓰는 손이었습니다. 실록에는 상대가 서리 이응윤으로 적혀 있습니다. 서리는 관청의 실무를 맡던 하급 관리층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응윤이 귀열의 형부였다는 점입니다. 어째서 형부가 궁녀와? 라는 질문은 궁의 구조를 모를 때 나오는 착각입니다. 궁은 완전한 단절이 아닙니다. 물품과 문서가 오가며 수많은 하급 실무자들이 필요에 의해 드나듭니다. 문서 하나가 들어오는 길목마다 사람이 서고 그 사람의 손끝에서 규칙이 잠깐 느슨해집니다. 아주 짧은 인사, 짧은 시선, 짧은 말, 그 짧음들이 쌓이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지밀 라인의 밤은 길고 사람의 말은 짧습니다. 가까이 있는 만큼 더 조심해야 하고 조심하는 만큼 더 외로워집니다. 그 외로움이 틈을 찾는 순간 궁은 그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귀열에게도 동무는 있었을 겁니다.
정식 나인이 되면 마음 맞는 친구와 방을 꾸려 살고 비번이면 다른 처소를 오가며 잠깐 숨을 고릅니다. 하지만 함께 있는 외로움은 더 독합니다. 한 방에 둘이 있어도 각자 마음속엔 말 못할 구석이 남습니다. 그 구석이 깊어지면 사람은 결국 바깥의 무언가를 상상하게 됩니다. 나도 여인이다라는 단순한 사실을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환경에서요. 귀열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처음엔 믿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부정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궁궐의 시선은 계절보다 빠릅니다. 감찰상궁은 궁녀들의 근무와 소행을 감시합니다. 그녀들의 눈은 진실을 찾기보다 흠을 찾습니다. 흠이 발견되는 순간 그것은 곧 질서의 문제, 왕실의 체면 문제로 커집니다. 기록은 담담합니다. 옥중에서 아들을 낳고는 사실대로 실토했다. 담담함이 곧 잔혹함입니다. 그 다음은 법과 왕의 의지가 충돌합니다. 실록에 따르면 형조는 교수형을 말했지만 현종은 참수형으로 올립니다. 관청이 간쟁해도 왕은 듣지 않고 즉시 집행을 명합니다. 궁녀의 몸은 사적인 몸이 아니라 궁중 질서의 일부라는 선언이 내려진 것입니다. 귀열만 죽는 것도 아닙니다. 실록에는 부모가 사실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신을 받고 유배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죄가 혈관처럼 번져 가족까지 끌고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록은 한 줄을 덧붙입니다. 흥유는 도망했는데 수색했으나 잡지 못했다. 귀열은 참수됩니다. 남자는 달아납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궁궐의 질서가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틈으로 빠져나갑니다. 이곳은 모두가 감시당하지만 모두가 똑같이 벌받지는 않는 곳입니다. 귀열의 동무들은 그날 이후 더 조용해졌을 겁니다. 누군가는 밤에 바느질을 하다 바늘을 놓고 손을 바라봤을 겁니다. 이 손이 나를 지켜줄까? 누군가는 비번의 책을 읽다가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에게 외로움은 감정이 아니라 규율을 어기지 않기 위해 혼자 남는 기술이 됩니다. 궁녀들이 왜 서로에게 더 매달리고 왜 더 서로를 조심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궁의 바닥에 남습니다. 그런데 귀열의 피비린내가 마르기도 전에 궁 안에는 또 다른 속삭임이 번집니다. 이번엔 데뷔전의 나인이 아니라 세자의 빈, 왕의 며느리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양했으나 빈께서 윽박지름으로. 궁녀들은 이 대목에서 더 숨을 죽입니다. 궁 안에서 가장 자극적인 소문은 남녀의 일이 아닙니다. 금지된 관계가 권력과 얽히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관계는 위로가 아니라 약점이 됩니다. 약점은 곧 협박이 되고 협박은 곧 굴레가 됩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한 단어를 조심스레 올립니다. 대식? 이 말은 시대와 맥락에 따라 뉘앙스가 달라 모든 경우를 오늘의 기준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궁중 여성들 사이의 은밀한 관계가 문제시되고 처벌과 폐출로 이어졌던 기록이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 기록으로 세종 때의 세자빈 봉씨와 궁녀 소상 사건이 거론됩니다. 이 단어가 궁녀들에게 자극적인 이유는 호기심이 아니라 불안 때문입니다. 대식은 어떤 이에게는 버티기 위한 의지였고 어떤 이에게는 숨구멍이었고 어떤 이에게는 함정이었습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면 마음은 잠깐 살지만 동시에 약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궁은 약점을 가장 무서운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가까운 사람의 입에서 한 줄의 말이 새어나가면 그것은 증거가 되지 않아도 분위기가 됩니다. 궁에서는 분위기가 먼저 판결을 내립니다. 세종 18년 무렵 세자빈 봉씨는 결국 폐출됩니다. 이유로 거론되는 것 가운데에는
궁녀 소쌍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기록 속 소쌍의 진술은 사양했으나 윽박지름으로 같은 구조로 남습니다. 이 한 문장은 노골적인 묘사보다 더 무섭습니다. 궁 안에서 위의 감정은 명령이 되고 아래의 몸은 선택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니까요. 봉씨는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자리는 외로움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외롭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다가갈 수 없고 누구도 함부로 등을 두드려주지 못합니다. 그 외로움이 비틀리면 아래 사람이 먼저 다칩니다. 소쌍은 거절하면 불복이 되고 따르자니 공범이 됩니다. 궁녀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알게 됩니다. 궁에서는 마음이 아니라 관계의 모양이 문제라는 것을요. 관계의 모양이 질서 밖으로 보이는 순간 그 관계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궁녀들은 서로에게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두 사람이 자주 붙어 다니면 시선이 따라붙고 눈이 자주 마주치면 말이 생깁니다. 밤에 같은 방에서 등을 맞대고 자는 것조차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흠이 됩니다. 친밀함은 위로인 동시에 위험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늘 가장 가까운 입에서 시작됩니다. 궁은 이런 일을 밖으로 끌고 나가 공개적으로 떠들기보다 체면을 위해 안에서 정리하려 합니다. 그래서 사건은 은밀하게 흐르고 그 은밀함이 공포를 더 키웁니다. 오늘 남의 일은 내일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궁녀들은 너무 잘 압니다. 귀열 사건이 남긴 공포 위에 봉시소쌍 사건 같은 이야기들이 덮이며 궁녀들의 마음은 더 단단히 잠깁니다. 더 바늘땀에 몰두하고 더 단정한 글씨로 마음을 눌러두고 비번의 웃음은 더 짧게 끝납니다. 결국 궁녀들이 외로움을 견디는 길은 두 갈래로 굳어집니다. 하나는 합법의 갈래, 손일, 끌, 동무, 짧은 웃음. 다른 하나는 금지의 갈래, 숨겨진 관계, 들킬까 하는 공포, 그리고 들키는 순간의 파멸. 궁궐은 촛불로 밝히지만 마음은 어둡습니다. 귀열의 이야기가 퍼진 뒤로 궁녀들은 서로를 더 조심스럽게 바라봅니다. 누구도 먼저 묻지 않고 누구도 먼저 위로하지 않습니다. 위로는 연루가 될 수 있고 연루는 의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열심히 정상인 척합니다. 더 단정하게 머리를 쪽지고 더 바르게 걸으며 더 빨리 대령합니다. 외로움을 참는 최후의 기술은 결국 외로움을 들키지 않는 기술입니다. 그때 누군가 아주 낮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오래 살아남습니까? 다른 누군가가 더 낮게 답합니다. 외로워도 들키지 마셔야 합니다. 궁녀들이 밤마다 꿰던 바늘땀은 옷이 아니라 마음의 금을 꿰매는 일이었고 끝내 말하지 못한 한숨은 오늘도 궁의 복도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그날의 선택 한국사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채널 응원 부탁드립니다.